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변화는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이러한 수치와 그 글로벌 함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2분기에 작년에 비해 6.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장 둔화가 2022년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 대한 엄격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첫 3개월에 비해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연간 성장률은 3.2%에 불과합니다. 예전의 두 자릿수 성장률과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내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수출은 6월에 12% 이상 감소하여 2020년 2월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6월 아파트 판매량은 27% 감소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기본 수요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추세는 중국 경제의 잠재적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전의 명목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조정 수치보다 약해 중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생산자 물가는 5.4% 하락했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중국 경제 계산의 잠재적 오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거시 경제 데이터와 중국 국민들의 미시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치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장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은 종종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며 경제 성장을 되살리고 전 세계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소폭 인하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부양책은 여전히 눈에 띄게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 또는 국유은행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금융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은 탄력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첫 6개월 동안 정부 목표의 절반 이상인 6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세가 약하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인 일자리 위기가 곧 닥칠 수 있습니다. 성장이 계속 약하면 정부는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 건전성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동향과 잠재적인 글로벌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도전은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경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 세계는 중국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